1952년생으로 올해 나이 71세가 된 코미디언 이용식은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인 1997년 46살의 젊은 나이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며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다행히 이후 부지런히 관리를 하며 건강을 되찾았지만 작년에는 머리에 뇌경색이 왔고 오른쪽 망막 혈관이 터져 사실상 한쪽 눈이 실명인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이용식은 한 건강 프로그램 방송에 게스트로 출연해 과거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던 당시 상황과 현재의 건강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최악의 끝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사람입니다. 1997년 전엔 그냥 심근경색도 아니고 급성 심근경색이 왔었어요. 발병 당시 그저 가슴이 아프다, 조여온다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숨은 내쉬어지는데 숨을 다시 들이마실 수가 없는 그런 극한의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느꼈던 죽음의 공포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당시 제 딸이 겨우 6살이었는데 결혼 8년 반 만에 힘들게 얻은 너무나 소중한 딸이에요. 그런데 딸을 남겨두고 지금 내가 눈을 감으면 어떻게 되나 정말 순간적으로 너무 무서웠어요. 라며 40대 중반의 한창 젊은 나이에 예고도 없이 갑자기 찾아온 죽음의 공포를 회상했습니다. 이용식은 과거 한 방송에 출연해 급하게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사연과 함께 당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1997년 5월 8일에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거의 보름 만인 1997년 5월 20일에 저도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게 되었죠. 당시 저는 아버지를 하늘나라로 보낸 슬픔에 매일 술을 마시며 술에 의지해 생활을 했었어요. 그렇게 건강을 돌보지 않고 온몸의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아침에 샤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을 긴 송곳으로 천천히 찌르는 듯한 통증이 오더라고요. 몸이 조여들면서 숨도 못 쉬고 진땀이 마구 쏟아졌죠. 그 순간 저는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버지도 심근경색으로 떠나셨기 때문에 저 역시 심근경색일 수 있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고 그렇게 저는 서둘러 매니저의 차를 타고 동네 병원으로 갔어요. 당시 저는 2주일 코미디쇼에 출연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상황이라 다행히 매니저가 집에 있었죠. 하지만 동네 병원은 아직 의사가 출근을 하지 않았던 상황이었고 순간 공포가 몰려오더라고요. 가족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당시 저는 하나뿐인 외동딸 시집가는 날 손잡고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살아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급히 차를 돌려 신촌세브란스 응급실로 쳐들어갔어요. 다행히 제가 신촌세브란스 병원과 서울대 병원 홍보대사로 활동했던 까닭에 두 병원 간 연락도 잘 이뤄져서 응급조치 준비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어요. 그렇게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도중에 저는 인간이 이렇게 떠나는 거구나라는 허무감과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신기하게도 온몸에 힘은 빠져있던 상태였는데 의식은 남아있더라고요. 저는 제발 한 번만 더 삶의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빌고 또 빌었어요. 그런데 앰뷸런스가 사이렌을 울리는데도 앞차들이 어찌나 비켜주질 않던지 막막하더라고요. 그 기억 때문에 저는 지금도 차를 타고 가다가 앰뷸런스 소리가 들리면 운전자에게 길을 좀 터주라고 신신당부해요. 지금 거기 바로 당신 가족이 타고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수술실로 들어가게 되었고 스텐트 시술을 받아 살게 되었죠. 당시 저는 제 혈압이 높은지조차 모르고 지냈어요. 심근경색이 고혈압의 합병증이라는 사실도 전혀 몰랐었죠. 당시 저는 건강검진 한 번 받은 적이 없었고 그때까지 아픈 증상도 없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급히 하늘나라로 가신 직후라 저에게도 그 증상이 찾아왔을 때 빠르게 대응이 가능했죠. 저는 아버지가 저를 살리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늘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이 남아 있습니다. 라며 당시 갑자기 찾아온 응급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던 이유와 아버지에 대한 애틋한 기억을 고백했습니다. 이후 이용식은 지방 공연이나 야외 녹화를 나갈 때면 비상약은 물론 그 지역에 심장내과가 있는 병원의 위치와 전화번호, 의료진 등의 정보를 미리 확보하는 버릇이 생겼다고 합니다. 응급 상황이 또 생길 수 있다는 불안감에 자연스럽게 생긴 버릇이었죠. 한편 이용식은 자신이 고혈압과 심근경색을 앓게 된 원인으로 가족력과 함께 비만과 평소의 나쁜 식습관을 꼽았습니다. 이용식은 쓰러지기 전까지도 매 끼니마다 기름진 음식과 맵고 짠 음식을 즐겼다고 합니다. 이용식은 자신의 식습관에 대해 솔직히 짜고 매운 건 제 전문이에요.
저는 라면을 끓이는 법부터 달라요. 물이 끓으면 고춧가루를 먼저 듬뿍 넣어 물을 빨갛게 만든 후 거기에 면과 스프를 넣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에는 청양고추와 후춧가루를 더 뿌려서 먹을 정도였습니다. 라며 고혈압을 부르는 평소의 식습관을 고백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용식은 키 168cm에 몸무게가 100kg을 넘었던 위험한 고도비만 상태였습니다. 이용식은 수술 당시 6살 딸의 에피소드도 공개했습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데 같은 시간 밖에서는 제 딸이 없어져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한참 만에 딸을 찾았는데 수술실 안쪽 커튼 뒤에 딸이 있더라고요. 간호사가 왜 여기에 있느냐고 물으니 딸은 아빠가 나을 때까지 여기에서 기도하고 있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수술대 위에서 어린 딸의 행동을 지켜보게 되었고 반드시 살아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다행히 저는 성공적으로 수술을 받은 후 건강을 되찾게 되었죠. 라며 당시 딸 때문에 더욱 삶의 의지를 불태웠던 사연을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이용식은 살기 위해 다이어트를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식습관이 하루아침에 쉽게 바뀌는 것도 아니고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운동을 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담배 한 갑을 피우고 있었는데 담배를 끊는 것도 쉽지 않았죠. 그렇지만 한번 죽음의 문턱을 경험한 후라 매일 혈압약과 콜레스테롤 저해제, 혈전 용이를 위한 어린이용 아스피린 복용은 절대 빠뜨리지 않으며 철저히 건강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무렵 가슴이 조금 뻐근하다 싶으면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병원 응급실로 달려가고를 10여 차례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병원에 도착해서 5분 정도 지나면 다시 가슴이 괜찮아졌다고 합니다. 한번 쓰러졌던 경험이 트라우마가 되어 불안 증세가 생겼고 신체의 조그마한 변화에도 극도로 민감하게 대응하는 버릇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후로도 이용식은 스텐트 삽입을 3번 더 하는 등 고비가 있었는데 급기야 작년에는 뇌경색이 찾아왔고 현재는 오른쪽 눈의 망막 혈관이 손상되어 시력이 50% 정도로 떨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사실상 실명에 가까운 상태라는 것이죠. 이용식은 방송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알리고 방송을 보는 분 중 한 분이라도 빨리 병원에 가서 관리를 시작하셨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평소에 아무 증상이 없어도 안심하지 말고 평소 맵고 짠 음식을 즐겨 먹는 사람들은 반드시 정기검진으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늘 체크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했습니다. 한편 이용식이 쓰러졌던 1997년 당시 6살이던 똘똘한 딸은 이제 30이 넘은 다 큰 어른이 되어 깨알 잔소리로 이용식의 운동을 직접 지도하며 아빠의 건강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 훈훈함을 자아냈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인데 건강관리 잘해서 오래오래 가족과 행복하시길 응원합니다.